사도세자 뒤주암 8일간의 기록. 1762년 조선의 심장부인 창경궁 한복판. 한여름 떼약볕 아래 좁은 뒤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나라의 다음 왕 세자가 갇혀 있습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은 그의 아버지 왕 영조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쌀통에 가둬 굶겨 죽인 8일.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이모화변이라 부릅니다. 교과서는 말합니다. 사도세자가 미쳐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죽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한 나라의 왕세자가 단순히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공개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당한 것이 정말 사실의 전부일까요? 오늘은 이 비극 뒤에 숨겨진 세 개의 거대한 축을 파헤쳐 봅니다. 첫째, 자신의 출신 콤플렉스를 완벽주의로 포장한 아버지 영조의 지독한 압박. 둘째, 그 압박에 짓눌려 무너져 내린 아들 사도의 처절한 울분과 광기. 그리고 셋째, 이 부자의 갈등을 이용해 권력을 지키려 했던 신하 노론의 치밀한 정치 공작. 이것은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괴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심리 보고서이자 가장 냉혹한 정치 스릴러입니다. 지금부터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기까지의 과정과 뒤주 안에서의 8일, 그리고 밖에서 벌어졌던 소름 돋는 기록들을 재구성합니다. 흐뭇하게 바라보는 영조의 초기 모습. 비극의 시작은 놀랍게도 사랑과 기대였습니다. 사도세자, 이 비운의 왕자는 어릴 적 신동 그 자체였습니다. 3살의 효경을 외우고 7살의 신하들과 한시를 논할 정도의 천재였죠. 아버지 영조는 이 늦둥이 아들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신령하다. 영조가 아들을 보며 실록에 남긴 말입니다. 하지만 영조의 이 사랑은 평범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조선의 왕 중 가장 심각한 콤플렉스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궁중 무수리 출신이었습니다. 천한 피가 섞인 왕. 이 꼬리표는 영조 평생의 트라우마였고, 그는 이 콤플렉스를 완벽한 유교 군주가 되는 것으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적자인 사도세자가 자신을 향한 모든 의심을 씻어줄 완벽한 후계자가 되길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영조의 교육 방식은 칭찬이 아닌 질책이었습니다. 세자가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영조는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서 그를 모욕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굴 닮아 그 모양이냐? 내가 너 같은 놈을 보려고 왕 노릇을 하는 줄 아느냐? 천재였던 아이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채찍질 뿐이었습니다. 소년의 영혼은 이 지독한 심리적 학대 속에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749년 사도세자가 15살이 되던 해, 영조는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왕의 업무를 세자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드디어 나를 인정해 주셨다. 사도세자는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조가 아들에게 내린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영조는 권력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기회를 만든 겁니다. 사도세자가 신하들과 논의해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 영조는 어김없이 나타나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도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가? 누가 감히 세자에게 그런 건의를 올렸는가? 당장 삭탈관직하라. 신하들은 깨달았습니다. 세자의 말은 곧 영조의 질책으로 돌아온다. 아무도 세자에게 진심으로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평범한 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영조의 정치적 인질이자 감정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도세자는 아버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영조의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경기를 일으켰으며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면 아버지의 노여움 같다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공포는 정신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시작은 의대증, 즉 옷 입기 공포증이었습니다. 왜 하필 옷이었을까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옷을 입는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고 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며 수십 벌의 옷을 불태웠습니다. 옷을 가져온 궁녀와 내시들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울분을 아버지에게 풀 수 없었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죠. 대신 그 분노는 가장 약한 사람, 즉 궁녀와 내시들에게 향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는 그 참혹한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총애하던 내시 김한채를 구타해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 궁녀들에게 들고 다니게 했습니다. 한번 발작이 시작되면 수십 명의 피를 봐야 멈췄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세자를 미치광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미치광이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감옥에서 완벽한 통제자에게 짓눌린 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러나 가장 끔찍한 방식의 저항은 아니었을까요? 사도세자는 이미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을 만든 것은 아버지 영조였습니다. 여기서 조선의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 노론이 등장합니다. 노론은 영조를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이자 영조 정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세자는 노론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론이 싫어하는 소론 세력과 가깝게 지냈죠. 노론의 입장에서 사도세자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저 천재가 왕이 되면 자신들의 목이 날아갈 것이 뻔했죠. 그때부터 노론은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사도세자가 궁궐 밖으로 나가 무예 훈련을 하면 군사를 몰래 키우고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평양에 몰래 다녀오면 북방의 군사와 내통하려 합니다. 사도세자가 병든 자신을 위해 사당을 지으면 왕이 되기 위한 저주 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보고는 정치적 가스라이팅이 되어 영조의 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가뜩이나 천한 피 콤플렉스 때문에 왕위에 대한 정통성이 약했던 영조. 그에게 영모라는 단어는 영린 중의 영린이었습니다. 아들의 광기는 참아줄 수 있었지만 아들의 반역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의 마음속에서 아들은 이미 자식이 아닌 정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762년 5월 22일 영조는 나경원이라는 한 관료로부터 충격적인 상소문을 받습니다. 세자가 궁녀들을 죽이고 비구니 여승을 궁으로 끌어들였으며 심지어 왕궁의 북쪽 방향에 무기를 숨기고 영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경원의 고변입니다. 이 상소는 노론이 준비한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소문이었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영모 고발이 접수된 겁니다. 영조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들을 덮어주면 자신도 영모의 공범이 됩니다. 아들을 처벌하면 왕실의 치부를 드러내야 합니다. 영조는 결국 왕의 길을 택합니다. 그는 이 사건을 덮는 대신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냥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세자를 역적으로 규정하고 공식 처형을 하면 세자의 아들, 즉 왕손마저 역적의 아들이 되어 왕위를 이을 수 없게 됩니다. 영조는 왕실을 지키면서 아들만 정확하게 도려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기괴한 처형 방식 뒤주였습니다. 1762년 7월 4일 음력 5월 13일 운명의 날 영조는 칼을 빼들고 세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정령 반역을 꾀했느냐? 당장 자결하라. 사도세자는 땅에 머리를 박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바마마, 저는 억울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영조는 차갑게 외쳤습니다. 저놈을 뒤주에 가두어라. 1일차 세자는 자신이 왜 갇히는지도 모른 채 좁은 나무 상자 안에 갇혔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잘못했습니다. 그의 절규가 궁궐에 울려 퍼졌지만 영조는 귀를 막았습니다. 밖에서는 영조는 신하들에게 세자의 위를 모두 삭제하라고 명합니다. 공식적으로 아들을 폐세자로 만든 겁니다. 3일차 한여름 뙤약볕에 달궈진 뒤주안은 지옥의 가마솥이었습니다.
극심한 갈증과 굶주림, 산소 부족. 세자는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밖에서는 해경궁 홍씨와 어린 세손이 석고대죄를 하며 아버지를 살려달라 빌었지만 영조는 이들을 내쫓아버립니다. 노론 대신들은 죄인을 구명한다며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4~5일차 뒤주 안의 세자는 탈수 증세로 실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세자가 안에서 신음하며 오줌을 그릇에 받아 마셨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영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정무를 계속 받습니다. 심지어 날이 덥다며 신하들에게 부채를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찜통에서 죽어가는 동안 말입니다. 6~7일차 세자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뒤주 안에서 부채를 족각내어 자신의 피 묻은 손으로 밖을 향해 던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구조 신호였을까요?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쳤습니다. 아버지를 그토록 무서워했던 세자. 그는 어둠과 공포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8일차 7월 12일 음력 5월 21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그제야 명을 내립니다. 뒤주를 열어라. 뚜껑이 열렸을 때 28세의 왕세자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영조는 놀라운 연기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슬퍼한다는 뜻의 사도라는 시호를 직접 내립니다. 자신이 죽여놓고 자신이 슬퍼한다는 이 소름 돋는 이중성. 그는 이 모든 비극을 아들의 광기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결단한 비정한 아버지라는 역사적 명분을 챙겼습니다. 사도세자는 미쳤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를 미치게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콤플렉스를 아들에게 투영한 아버지 영조입니까? 그 광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노론입니까? 아니면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칼을 휘두른 사도세자 본인입니까? 이 참혹한 비극의 현장에는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뒤주에 갇힌 아버지를 8일 내내 지켜봐야 했던 11살 소년 이산. 훗날의 정조입니다. 정조는 평생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 정조의 개혁 정치라는 새로운 역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당파가 세자를 죽인 것이다.